여러분은 혹시 아침 시간대에 샤워하는 것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조용히 다가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숨은 위험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들으실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에게 있어 언제 샤워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지,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아주 간단한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근교에 혼자 거주하던 75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에 샤워를 하던 중 욕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진료도 꼬박꼬박 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가 샤워를 한 시간대는 바로 의료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고, 가족들은 일상적인 샤워 습관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샤워 시간대. 70세 이상 어르신이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샤워를 하면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이 시간대는 혈압 조절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며, 이로 인해 낙상이나 심혈관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인의 심장 건강을 연구한 리처드 톰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는 노년기 신체의 여러 가지 약점을 동시에 안겨주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졌다가 아침이 되면서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 모닝 서지이 발생하죠. 이 상태에서 샤워를 하면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72세 은퇴교사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지며 고관절이 골절되어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샤워 시간대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이것입니다. 샤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옮기세요. 이 시간대는 몸의 자율신경계가 더 안정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지금 당장 욕실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세요. 샤워는 오전 10시 이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입니다. 2단계, 천 조절의 위험성. 왜 나이가 들수록 샤워 중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까요? 혹시 최근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질하신 적 있나요? 미국 노인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Medicine에 따르면은 7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는 천이 가장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노출될 때 심각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노인천 생리학 전문가인 아만다 천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은 천이 가장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뜨거운 물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면 심혈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몸은 이런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83세의 은퇴 회계사 박태성 어르신은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주치의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른 아침, 뜨거운 물, 그리고 나이 든 심장, 이 세 가지가 만나면은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즉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샤워도 온도를 미지근한 3도 38도 섭식화로 낮추세요. 화상 방지 장치, 안티스카우 디바이스를 샤워기에 설치하세요. 단돈 이 3만 원의 10만 원의 투자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나 이웃 혹은 시설 기사분께 연락하세요. 설치가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천조절 문제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3단계, 약 복용 시간과 샤워의 위험한 조합. 혹시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한 직후에 샤워하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조합일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니크의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아침에 복용하는 혈압약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 6시, 8시 사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대에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라미레즈 박사 노인 심장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혈압을 낮추는 시간과 샤워로 인해 발생하는 혈압 저하가 겹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들어 욕실 실신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실신한다는 건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76세 손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혈압약 레시노프릴을 복용한 뒤 곧바로 샤워를 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껴 벽을 붙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고 버티셨고, 검사 결과 약물과 샤워 시간이 겹친 것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즉시 실천할 안전수칙, 혈압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샤워하세요. 샤워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구분한 스케줄표를 만들어 냉장고나 욕실 문에 붙여두세요. 주치의에게 오늘 바로 연락해 약 복용 시간과 샤워 시간 조정을 상의하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절만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욕실에서의 사고, 오늘 막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시간대에 따라 더욱 위험해지는 욕실 환경. 혹시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욕실을 다녀보신 적 있나요? 낮에는 아무 문제 없던 욕실이 왜 이른 아침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질까요? 미국 고령화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의 시각 인지력이 무려 6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새벽 시간 욕실은 시야가 흐릿하고 미끄러운 표면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배로 높아지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안과 전문의 사라 존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시력이 밤이나 어두운 공간에서 얼마나 급격히 저하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욕실은 바닥이 젖어 있거나 조명이 부족할 경우 시야 대비 감도가 낮아져 작은 물웅덩이조차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81세의 은퇴 우체국 직원 이재복 어르신은 새벽 5시경 욕실에서 샤워를 하시던 중 바닥에 고여있던 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관절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많이 잃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낮에 샤워를 했더라면 바닥의 물을 분명히 보고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안전조치. 욕실과 그로 가는 복도에 모션 센서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밝고 대비되는 색상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특히 어두운 조명에서도 눈에 띄는 컬러가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실행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넘어짐으로 인한 생명 위협을 막아주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실을 어두운 밤에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고를 당한 후에야 그 위험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아침 탈수 상태와 샤워의 치명적인 조합.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몸이 가장 심하게 탈수된 상태에서 욕실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태는 낙상 사고를 70% 이상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노인의학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들은 밤새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에는 체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샤워를 하게 되면 혈류가 다리 쪽으로 몰리고 뇌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여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어지럼증과 낙상을 초래합니다. 77세의 윤동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샤워 후 어지럼증을 느끼셨지만 저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당 노인의학과 전문의는 원인을 탈수된 상태에서 샤워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윤 어르신은 샤워 15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어지럼증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정말 단순한 해결책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새로운 필수 샤워 루틴. 샤워 15분 전에 물 한 컵을 반드시 마시세요. 샤워를 어떤 시간에 하든 이 습관은 고정된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욕실에 물병을 항상 비치해 두세요. 시각적 신호가 루틴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6단계 새벽 낙상 시 골든타임 지연의 위험성.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새벽 시간에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의학 저널 Emergency Medicine Reports 고르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노인 낙상 사고는 구조까지 평균 40%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안 모두가 자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확인 전화나 방문이 거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외상 전문 응급의학과 의사 에밀리 로드리게즈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각한 낙상 후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 아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사고를 당한 어르신들은 수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저천증 체력 고갈 출혈 등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73세 미망인 조은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샤워 중 넘어져 무려 4시간 동안 바닥에 누운 채 구조를 기다리셨습니다. 의사들은 정오쯤에 샤워하셨다면 가족이나 이웃이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저천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 할머니도 오전 10시 이후에만 샤워하시고 이웃과 정기적인 체크인 연락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즉시 실천할 대처 방안. 방수 비상 호출 버튼 긴급벨을 욕실에 설치하세요. 새벽에 샤워할 경우 가족이나 이웃과 사전 연락 및 사후 확인 전화 일정을 쓰세요. 이 간단한 조치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진다면 누가 나를 얼마나 빨리 발견해 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겐 이 질문의 답이 무섭도록 현실적입니다. 7단계 아침 샤워와 인지기능 저하의 치명적 관계. 혹시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그 시간대에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학과 연구진은 노인의 경우 오전 4시에서 8시 사이에 인지기능이 하루 중 가장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응 속도는 정오보다 최대 30%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 생체 리듬과 뇌기능의 관계를 연구하는 신경과 전문의 조나단 밀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른 아침 시간에는
판단력, 주의력, 반사신경 모두가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샤워를 하며 미끄러운 바닥 물 온도 조절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79세의 정상국 어르신은 평소에는 날카롭고 인지적으로 매우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전 6시경 샤워 중 뜨거운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오였다면 바로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침엔 머리가 깨지 않아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샤워 시간 습관 만들기. 샤워는 반드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하세요. 이 시간대는 인지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타이머 알람 기능이 있는 샤워 타이머를 설치하여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샤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정이 미끄러짐 직전 몸의 반응 속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 샤워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이른 아침에 샤워하시겠습니까?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의 샤워는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요약, 샤워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 미끄럼 방지 및 조명 설치, 혈압약 복용과 샤워 시간 분리, 샤워 전 물 한 컵 마시기, 비상 호출기 설치 펄스 체크인, 루틴 만들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충격이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샤워하시나요? 오늘부터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 정보 제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노년 환자의 위생 습관만 살펴보아도 의사들은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 몸속에서 진행 중인 위험한 질환을 조용히 경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매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고령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의사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7가지 개인 위생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병원 진료실에서도 건강 잡지에서도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 하나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냐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살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 75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김철수 어르신 하롤드를 소개합니다. 김 어르신은 본인의 위생 습관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주 2회 골프도 즐기며 손주들의 야구 경기는 절대 빠지지 않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평범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담당 의사는 단번에 3가지 위생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사실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심각한 질환의 징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작아 보였던 위생 문제들을 지적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김철수 어르신. 오늘 저는 김 어르신이 저질렀던 그 실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들이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 1, 치아 관리 소홀, 입냄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칫솔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이 벌어지고 닳아있진 않나요? 하루 2번 꼼꼼하게 양치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구취나 충치 문제가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잇몸 질환에서 생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장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아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잇몸 출혈을 방치했던 68세의 여교사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오릴건 주에 거주하는 68세의 은퇴교사 박순자 어르신 실비아 은 수개월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 정도는 흔한 일이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그냥 넘겼던 잇몸 출혈.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 중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그녀의 심장 판막에 염증 반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심장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회복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단순한 잇몸 출혈, 그게 전신질환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치아 건강 체크리스트, 칫솔을 확인하세요.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솔이 퍼졌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전동 칫솔로 바꾸세요. 펜실베이니아 치대 연구에 따르면 수동 칫솔보다 62% 더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2분씩 양치, 타이머를 맞추거나 음악 한 곡 정도의 시간 동안 정성껏 닦으세요. 매일 밤 치실 사용, 하루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진료, 틀니를 쓰는 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실수, 쥐 씻지 않는 습관, 피부는 내 몸의 거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목욕 횟수를 점점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그 상태를 보면 다른 장기들의 이상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욕 횟수가 줄어들면 피부 변화로 나타나는 초기 질환의 징후들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당뇨 간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심각한 병들도 포함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미진단 질환 중 약 40%가 피부를 통해 먼저 드러났으며 목욕과 피부 관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더 빨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사례 77세 은퇴 공무원 이정호 어르신의 경험 클래런스. 미시간주의 77세 은퇴 공무원 이정호 어르신은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하셨습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게 싫어서요 라고 설명하셨죠. 하지만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피부색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신장 질환 초기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한 탓에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못 알아봤어요. 더 일찍 알 수 있었던 거였죠. 해결책 피부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일주일 최소 3번 목욕하세요. 활동량이 적더라도 피부는 계속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향이 없는 순한 비누 사용,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을 고르세요.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 바르기,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수분을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세요.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난 부위가 있나요? 색이 변하거나 거칠어진 곳은 없나요?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따가운 부위는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더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실수 3 손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 건강 상태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손톱과 발톱을 들여다보세요. 잘 다듬어져 있나요? 깨끗하고 변색 없이 건강해 보이시나요? 사실 손톱과 발톱은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 따르면 손발톱의 변화는 빈혈 갑상선 문제, 심장질환 등 수십 가지 이상의 전신질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30% 가까이가 손발톱 이상을 통해 미처 몰랐던 병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82세 할머니 유정희 어르신 베아트리스 이야기. 유정희 어르신은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색되는 걸 그저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샌들을 신는 대신 항상 닫힌 신발로 가리고 다니셨죠. 하지만 발통증이 심해져 처음으로 족부 전문의를 찾으셨고 심한 무좀 감염이 오래 방치되어 면역력 저하가 드러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심각한 기저 질환까지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 싫어서 덮고만 살았어요. 이게 병의 신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손발톱 건강 관리 요령. 정기적으로 손발톱을 깎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직선으로 살짝 둥글게 잘라야 내향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을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이 습기찬 환경은 곰팡이균의 천국입니다. 통풍 잘 드는 신발, 매일 새 양말 착용, 습기와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손발톱의 색 두께, 결 변화, 주의 깊게 관찰. 두꺼워지거나 부서지기 쉬운가요?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진 않았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려 합니다. 다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실수 사 요실금을 숨기는 것, 자존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대부분이 이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요실금을 방치하면 피부 감염, 낙상, 사회적 고립은 물론 방광감이나 전립선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을 제대로 관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합병증 위험이 60%나 낮았습니다. 사례 73세 은퇴 회계사 최영수 어르신 더글라스 고백.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최영수 어르신은 간헐적인 소변 누출 증상을 부끄럽게 여겨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타월을 덧대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시다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을 동반한 피부 상처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진행된 전립선 질환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치료받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라면 훨씬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사례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휴지나 수건이 아닌 요실금 전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흡수력과 피부 보호 기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젖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고 세정과 보습을 철저히 피부 손상과 감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요실금은 나이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외출 전에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시나요? 실내 보관에 임시 보호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과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수, 오기 청소 잘못하면 또 청력과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귀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면봉을 귀 안 깊숙이 넣어 닦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청력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미국 이비인후 과학회 AAOHNS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면봉 사용은 귀지를 더 깊이 밀어 넣어 귀막힘, 인펙션 저하를 유발하고 세균 감염이나 고막 손상, 심지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외이도 손상의 40% 가까이가 잘못된 귀 청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치료가 어려운 감염으로 악화되기 전까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례 71세 은퇴사서 김명자 어르신 파트리시아의 이야기. 김명자 어르신은 수십 년간 귀 안쪽까지 면봉으로 깨끗이 닦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염증이 주변 조직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청력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 귀를 닦아왔는데 그게 위험한 방법일 줄은 몰랐어요. 김 어르신은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고 더 일찍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셨습니다. 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청소법. 기억하세요. 팔꿈치보다 작은 건 귀에 넣지 마세요. 귀안은 스스로 청소되는 구조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귀 바깥만 부드럽게 닦기. 귀지가 많다고 느껴지면 약국에서 파는 귀지 제거용 귀약을 사용단 설명서를 정확히 읽고 사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귀가 가렵고 꽉 찬 느낌이 드는 경우, 이유 없는 청력 저하, 고름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지켜야 할 자산임을 기억해 주세요. 실수 윗발을 소홀히 여기는 것,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관찰 지점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발을 제대로 들여다보셨나요? 그냥 스치듯 본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부터 발바닥 뒤꿈치 발등까지 꼼꼼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노년기 건강검진 시 발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혈액순환, 신경계 이상 당뇨병 등의 초기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족부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85%의 당뇨 합병증 절단 포함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모두 발 관리 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발만 잘 관리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사례 76세 은퇴 노동자 정동수 어르신 레이먼의 이야기. 일리노이 주에서 오래 공장에서 일했던 정동수 어르신은 발 뒤꿈치의 갈라짐과 가벼운 상처를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예전부터 발이 좀 거칠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정기 검진 중 의사가 발 상태를 보고 당뇨병 검사를 권유했고 초기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발을 안 봐주셨다면 저는 몇 년 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발 관리 루틴. 매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기 곰팡이균은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건조한 부위는 보습제 바르기,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이상 징후를 관찰하세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색이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지속적인 따가움이나 통증,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면 소재나 흡습성이 좋은 양말 착용, 매일 교체,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신발 신기 압박되거나 답답한 신발은 피하세요. 당신의 발은 당뇨병, 혈관 질환, 신경 손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실수, 칠 약물로 인한 위생 변화, 냄새는 몸속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약을 시작한 이후로 땀이 많아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혹은 몸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이 생명을 지켜주는 동시에 몸속에 누적된 독성 반응을 위생 변화로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제리아트릭 소사이어티의 양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 냄새, 땀 냄새, 체취의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약물 부작용 중 40%는 처음에 이런 위생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례 67세 은퇴 간호사 오은자 어르신 바바라의 이야기.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오은자 어르신은 가족들이 요즘 냄새가 좀 난다는 말을 듣고 씻는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주치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약 기간에 독성 작용을 일으켜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워도 하고 더드란트도 썼는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제가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그게 내 몸 안에서 나는 신호였을 줄은 몰랐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새 약을 시작한 후 위생 변화가 느껴졌다면 반드시 기록하세요. 입인 냄새, 몸 냄새, 땀 변화,
피부 건조 등 간단한 위생 변화 일지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단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변화가 지속되면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기, 절대 독단적으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샤워 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나요? 유난히 땀이 많아지거나 땀 냄새가 심해졌나요?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조용히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이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위생 실수.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자존감, 독립된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셨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실수가 병을 키울 수도 있고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길고 더 존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